첫째는 왕후의 그 위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적 복수. 왕후를 시해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복수를 해야 된다. 주욕신사라고 해서 임금이 치욕을 받으면 신하된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수를 하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윤리였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죠. 국모시해 사건 후 친일 내각은 단발령까지 내립니다. 그 시절 단발령은 단순히 상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민족의 뿌리까지 보입니다. 무참하게 잘라버린 또 하나의 국난이었습니다. 국모시해에 대한 복수도 못한 무기력한 자신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탄핵한 수당.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예산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나 다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안동부 관찰사로 부임하라는 고종의 치교를 받는데요. 경은 진이 다친 사람과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는 뜻을 체득하여 왕사가 나가기 전에 각 군으로 가서 정성된 마음으로 치교하여 짐에 사랑스럽고 애달픈 적자들이 창검에 상하여 구렁텅이에 빠질 근심에 걸리지 않게 하여 백성의 부모된 짐의 마음을 위로하라. 이강년 의병대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안동. 안동관찰사 김석중이 이강년 의병장한테 처단이 돼요. 수당이 1896년 3월에 그 후임으로 안동에 부임을 합니다. 관찰사로. 그래서 이제 그 상주에서 안동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서상열 그 의병장이 이끄는 그 제천의병의 그 별진에 의해서 차단을 당해요. 당시 안동은 유림을 중심으로 한 의병 활동이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왕명으로 부임한 관찰사 수당에게 의병들은 호의적일 수가 없었는데요. 강경론자들은 전임 관찰사 김석중과 다를 바 없다. 친일 내각이 보낸 사람이니까 대화할 것도 없이 목을 베자. 또 한편에서는 저 수당이라는 사람은, 이남규라는 사람은 그동안 관직에 있을 때나 상소를 올린 거를 보면은 한결같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보낸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수당 이남규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본관이 명령을 받고 대궐을 떠날 때에 우리 성상께서 간곡히 영남을 걱정하셨다. 노하지 않고 가르치시며 오직 다칠까를 두려워하셨는데 목석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찌 느껴 알지 못하겠는가. 관군이 이르게 되면 어찌 옥석을 가리랴. 백성은 죄가 없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랴. 일록의 기록을 보면은 그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을 볼 때 이남규 선생이 1894년 갑오 변란 당시에 대일 전쟁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명으로 관리를 임명돼서 왔고, 그리고 의병 지도자들을 만나서 협의한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불바다가 된 안동의 모습이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수당이 안동을 안정시키고 있을 때 일제는 의병을 빌미로 안동을 불바다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무렵에 안동의 그 시가지가 그 일본군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1,000호 정도가, 한 1,000호 정도가 화마에 휩싸여서 안동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죠. 그 아비규환의 그 실상을 목격을 하고 그
그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그 실상들을 그렇게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안동의 어떤 그 참혹한 그 광경들. 안동의 참혹한 실상이 자기 책임이라며 본인의 죄를 탓하는 수당. 관찰사를 사직하는 상소문을 씁니다. 신이 임금의 명령을 허투루 내버린 채 두루 민심을 어루만져 안정시키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이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채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며, 관청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셋이며, 선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도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넷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를 받은 조정에서도 당시 일본 공사한테 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수당 선생님은 이 관찰사로 파견된 관리였지만 당시의 의료 항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 침략에 부당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모습을 보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병들도 수당에게는 소중한 백성이었습니다. 기록으로 따지면 사퇴상소를 썼지만 그 이후에 안동부에 몇 개월 동안 남아 계시면서 뒷수습을 해서 이제 피해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파괴된 건물을 다시 짓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뒷수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시골로 낙향하셨다고 합니다. (6월 1일은) 외세와 맞서 싸운 의병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 의병의 날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의병 깃발과 함께 그 시절 의병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념 행사는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의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신분과 계층, 종교와 이념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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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3월 15일 예산, 청양, 서산 그리고 홍성과 보령의 선비와 농민들이 광시로 집결합니다. 조선 말기 의병장 민종식 의병대장이 이끄는 항일 의병은 전국에서 가장 강렬히 일제에 저항하는데요. 모용단이 의병의 모습을 재현하며 춤을 의병으로 춥니다. 뜨겁게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라의 주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내포 지방의 항일 세력이 집결된 그 의병이 홍주병입니다. 그 창의를 선포한 어떤 깃발을 내걸었던 곳이 1906년 3월 15일 그 광시입니다. 그러니까 홍주병의 발상지, 어떤 면에서는 시작지, 발원지가 광시다.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주권을 상실하게 만든 을사조약.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오적에 대항하기 위한 민초들의 봉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1906년 5월 19일) 내포지역 의병은 1000여 명의 부대를 이끌고 호서지방 요충지인 홍주성을 점령한 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홍주성을 사수합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앞세워 의병을 무참히 섬멸시키는데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의병이 전사하면서 민종식 의병 부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일본에 저항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줬던 그러한 그 형태로 그 홍주성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주성 그 탄압전은 그 실제로는 대량 살육전이죠. 일본군에 의한 일방적인 그 살육전입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이죠, 형태가. 1906년 10월 수당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홍주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후퇴한 의병 대장 민종식이었습니다. 이미 의병 선봉장으로 추대된 수당은 물심양면으로 의병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내포 지역 의병 재기를 목표로 예산 관할을 공격해 근거지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관인입니다. 관리라는 거죠. 그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그 비서원성을 지냈던 마장 고등관리죠. 그 관인이 을사조약을 계기로 아마 이 을사조약이 느낄되는 그 어떤 만국조약이라는 그 속성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인으로서의 어떤 삶, 어떤 의식을 그 전환시켜서 의병 투쟁으로 어떤 방략의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닌가. 매천야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진회에 참여한 이들은 이남규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포에는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 일본인들은 그 말을 믿고 그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옥에 갇힌 수당 부자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의병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수당도 민종식 의병대장을 숨겨준 죄로 공주 감옥에 갇힙니다. 함께 끌려간 수당의 아들 이충구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민종식의 거처를 발설하지 않는데요. 이충구의 그런 의연함은 어릴 때부터 스며든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이충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정유년 2월 17일에 우리 아버지께서 병환이 있으셨는데 불초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병이 날로 심해진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다만 순히 받아들일 뿐이다. 만일 불행함이 있더라도 진실로 유감이 없다. 검약을 힘써 따르고 가족 사이에 돈독하며 화목하게 하라. 하뇨와 하인을 대하는 데에는 반드시 바르며 어미하되 화합한 분위기를 힘써 따르라. 절대로 어긋나게 벼슬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문학을 종사하라. 수당 가문에 수당을 잡아가기 위해 일본군이 오는 장면이 재현됩니다. 무단 침입한 일본군을 향해 수당은 한치도 물러서질 않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300여 명이 모였더래요. 저희가 맞아 죽게 생긴 것 같이 위협을 느껴서 서울로 연행에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행한다 하는 명목으로 이제 그걸 넘어가서 이제 간데 좀 예산읍으로 가면 돌아가니까 이 오영제 고개에서 송악을에서 올라가는 길이 질러 가는 길이거든요. 수당은 그렇게 오형제 고개를 넘습니다.
집을 나와 40리 길. 이 길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걸 수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살 불가역.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며 교자를 타고 가는 수당. 죽음을 앞두고도 선비의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양 평촌의 냇가. 이충구는 온몸으로 일본군의 칼날을 막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민족의식, 그 충에 대한 그런 정신과 또 아버지를 향한 그 효의 정신, 이 충효를 동시에 그 겸전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동시에 발향이 된 그러한 그 죽음이 이충구의 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당 부자의 죽음은 이남규 부자의 이렇게 죽음을 기사가 알리는 됩니다. 기사가 보입니다. 문장에 능하고 지혜가 많으니 필히 의병이라 하고 곧바로 포사를 행하며 그 아들이 크게 울면서 아버지를 붙더니 함께 포사를 하였다. 한국 사람 마음에 더욱 분노가 격동케 한 일이 아닌가. 수당의 죽음은 참혹하지요. 대한매일신보에서 연거푸 연재를 합니다. 일제히 그 잔학상과 또 더불어서 그 민심의 어떤 그 동요들, 어떤 격분들, 그래서 그러한 그 보도들이 미쳤던 그 파급의 효과는 상당히 컸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수당 이남기와 아들 이충구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수당 선생님이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도 1907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죽음을 자초했다. 그리고 그 헛죽음이다. 이런 또 좀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고 지금 100년이 지난 즈음에 우리가 수당 선생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찾고 있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당 선생님은 일시적인 죽음이지만 영원한 삶을 택하신 겁니다. 국립대전현충원. 그렇게 수당과 그의 아들 이충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수당의 4대손 이문원 관장의 시간은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냥 뭐 고종명을 해도 슬프다가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수당선은 새끼손가락도 못 찾을 정도로 난도질 당한 상태니까
뭐 대단히 좀 슬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당 선생하고 아버지하고는 겸상을 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된 생각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양소거지하고 딱 지키섰고 옛날 전통대로 육아식대로 한 거죠. 수당 선생은 엄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수당의 4대손 이문원 관장은 수당의 삶을 책으로 엮으며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